52장 금리 상승기에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 금리가 2022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했습니다. 2022년 이전을 저금리 시대라고 한다면 2022년 이후는 고금리의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22년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앞으로 금리 상승기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리가 오를 때 함께 오르는 것은 예금 금리, 대출 금리, 채권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이 있습니다. 기준 금리가 오르지만 반대로 내려가는 것은 주식, 채권 가격, 가상화폐,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1번 대출.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금리도 오르기 때문에 대출 금액부터 상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출을 보유 중이라면 대출 상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싼 이자를 고정금리로 받았다면 먼저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은 상품마다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금리가 가장 높은 것부터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 현금. 현금을 보유 중이라면 정기 예금에 가입하여 안전하게 이자 수익을 가져가면 좋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시기에는 금리 상승분이 반영되도록 회전 정기 예금에 가입하거나 정기 예금 가입 기간을 짧게 가입하면 좋겠죠. 또한 저축성 보험 상품 중 높은 이율의 확정 금리 상품이 나온다면 가입해도 좋습니다. 3번 채권. 채권 가격은 하락하지만 채권 금리는 올라가기 때문에 만기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매입하거나 채권형 펀드, 파생결합 사채에 투자합니다. 특히 파생결합 사채는 만기가 짧고 정기 예금 금리보다 높게 유지되어 단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채권 금리는 다시 하락할 것이고 이때 채권 가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국채 10년 인덱스 펀드나 해외 중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매입하면 앞으로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번 환율. 환율의 경우 금리가 오른다고 하여 꼭 오르는 것이 아님을 환율과 금리의 관계로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금융위기가 즉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위험 요소로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달러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달러의 수요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의 하나인 달러를 매입하여 외화 예금이나 달러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5번 원자재. 금리가 올라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기보다는 원자재 가격이 금리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져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공급이 줄어드니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물가 상승은 금리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전쟁이 지속된다면 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6번 주식. 금리 상승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인상된다면 주식시장도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버스 ETF나 인버스 펀드에 가입하여 주식시장 하락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이 전년도 대비 많이 하락했으므로 앞으로 금리가 인하하면 반등할 수 있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하거나 코스피 또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입,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를 적립식으로 납입하여 기다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7번 가상화폐. 가상화폐 시장은 매우 복잡합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가상화폐 시장도 떨어졌으나 저점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향후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테라 루나 사태, 세계 4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위믹스 코인 상장 폐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암호화폐 해킹 등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투자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번 부동산. 부동산 시장은 대출이자의 부담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좋은 물건을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무주택자라면 청약 시장에 관심을 두어도 좋겠죠. 이 청약 당첨 후에 입주까지는 2에서 3년 정도 소요되는데 부동산 침체로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분양되는 아파트라면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에 관심이 멀어지는 금리 상승 시기에는
청약 당첨 확률이 함께 높아집니다. 이 정기예금 20%. 현재 정기예금은 1년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중은행 이외에는 예금자 보호 내에서만 가입하세요. MMF, CMA 15%. 이 현금 보유의 의미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위한 예비자금을 마련하세요. 이 저축성 보험 반가 10%. 확정 금리 상품으로 가입하면 좋습니다. 3에서 5년을 추천합니다. 외화예금 10%. 달러와 엔화의 목표 환율을 정해서 도달 시 환매하세요. 채권 20%. 금리 하락 시 수익 확정, 국내외 채권형 펀드와 파생 결합 사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 주식 15%. 레버리지 인덱스 10%와 인버스 펀드의 5%씩 투자. 인버스 펀드는 목표 수익 확정 시 즉시 환매해야 합니다. 원자재, 금, 가상화폐 10%. 선호에 따라 투자하세요. 가상화폐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원자재와 금은 펀드나 ETF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금리 사용 설명서. 자산 포트폴리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금입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주식의 저점 매수, 급매, 부동산 매입이 가능합니다. 현금에는 정기예금, MMF, CMA만 포함해야 합니다. 자산 포트폴리오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